안녕하세요.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기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부정수급 적정성 조사라는 주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일했는데 왜 굳이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사실 번거롭고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실업급여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노동청에서는 지급되는 급여가 정말 일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죠. 대부분 정당하게 신청하지만 가끔씩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등록하거나 서류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청에서 더욱 꼼꼼히 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첫 번째, 노동청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까요? 노동청도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전까지 회계 업무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한 달 단위 계약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경우는 주소지 문제인데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갑자기 부산의 카페에서 한 달 동안 일했다고 신청하면 노동청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주로 조사 대상에 선정됩니다. 두 번째, 적정성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볼까요? 요즘은 조사 방법이 매우 꼼꼼해졌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조회를 통해 정말로 회사 주변에서 출퇴근 기록이 찍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버스나 지하철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해서 정말 출퇴근한 게 맞는지까지 살펴봅니다. 당연히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도 검토하고 사업주와 수급자 간에 업무 관련 문자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확인합니다. 만약 재택근무라고 주장하면 실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정말로 영업 업무를 하셨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청에서 조사하는 핵심은 진짜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일했다고 꾸몄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받은 월급을 사업주에게 다시 반환했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으로 조사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주와 공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정수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수급자 혼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사업주와 수급자가 서로 짜고 공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고 이직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이건 명백한 공모형 부정수급이 됩니다. 사업주 역시 함께 처벌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다면 이건 형사사건이 됩니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받은 급여의 3배를 추가로 물어내야 합니다. 즉, 총 4배의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도 똑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당위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꼭 기억할 것은 실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조사 공문을 받으셨다면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꼼꼼히 준비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